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아마 역사상 가장 교묘하다고 할 만한 사이버 공격일 겁니다. 바로 2026년에 있었던 팀 CPC 공급망 공격인데요. 믿음이 어떻게 칼날이 되어 돌아왔는지 그 기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죠.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나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었던 보안 프로그램이 사실은 처음부터 나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라면요? 이게 그냥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2026년 3월에 전 세계 수십만 개발자들이 실제로 겪었던 끔찍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8일 만에 모두가 믿고 쓰던 그 보안 툴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이버 무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방어벽을 뚫고 들어온 수준이 아니에요. 방패를 빼앗아서 그 방패로 우리를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팀 SCP 캠페인의 실체입니다. 자, 이 엄청난 공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후를 알아봐야겠죠. 바로 팀 PCP라고 불리는 공격 그룹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클라우드 설정 허술한 곳 찾아서 몰래 암호화폐나 캐던 뭐랄까 좀 종도독 같은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이들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거의 기업형 공격 플랫폼으로 진화해서 소프트웨어 공급망의 심장부를 노리기 시작한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8일간의 대혼란이 어떤 식으로 펼쳐졌는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번져나간 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공격은 3월 19일에 시작됐고요. 그야말로 연쇄 폭발 같았어요. 한 곳을 뚫어서 얻은 열쇠로 바로 다음 문을 열고 또 그 다음 문을 여는 식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트립이라는 보안 스캐너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수많은 회사들이 우리 시스템에 혹시 구멍은 없나 하고 검사할 때 쓰는 아주 믿음직한 도구였죠. 근데 공격자들이 이거 장악한 거예요. 어떻게? 예전에 쓰고 제대로 삭제하지 않은 접근 토큰,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트리비를 뚫고 나니까 어땠겠어요? 거기서 나온 수많은 비밀 키들을 손에 넣은 거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캐니스터 웜이라는 괴물을 풀어놓습니다. 이 웜은 스스로 복제하고 퍼져나가면서 불과 몇 분 만에 수십 개가 넘는 다른 소프트웨어 패키지들을 감염시켜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트리비에서 훔친 열쇠 꾸러미에는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키세스라는 또 다른 보안 도구였는데요. 이걸 장악했다는 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스캔할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비밀 정보들을 그냥 대놓고 빼갈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공격은 AI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당시 100개가 넘는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관리하던 핵심 라이브러리, 라이트 LLM이 다음 타겟이었어요. 이게 뚫렸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는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서비스들의 API 키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격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공격자들이 악성 코드를 어디에 숨겼는지 아세요? 바로 소리 파일, 그러니까 평범한 WAV 파일 안에 숨겨버린 거예요. 이걸 스테가노그래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 웬만한 보안 프로그램들은 이게 악성 코드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공격이 가능했을까요? 그 기술적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죠. 이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수법은 바로 태그 하이제킹입니다. 이게 뭐냐면 개발자들은 보통 소프트웨어의 특정 버전을 쓸 때 V1 같은 안정적인 태그를 믿고 쓰거든요. 공격자들이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멀쩡한 V1 태그가 가리키는 내용물만 살짝 악성 코드로 바꿔치기 한 거죠. 자동화된 시스템은 이게 바뀐 줄도 모르고 V1이구나 하고 그냥 가져다 쓴 거고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보통 비밀키 같은 건 화면에 별표로 보이잖아요. 이걸 마스킹이라고 하는데 공격자들은 이걸 그냥 우회해버렸어요. 어떻게? 악성 코드가 CI/CD 파이프라인 안에서 실행되는 바로 그 순간 시스템의 메모리에 직접 접근해서 마스킹되기 전에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끄집어낸 겁니다. AWS, GCP, 애저 할 것 없이 모든 클라우드 키가 그냥 평문으로 탈탈 털린 거죠. 심지어 자기들의 C2 서버, 그러니까 악성 코드를 원격 조종하는 사령부도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었어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분산시켜 놔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주체가 없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발견해도 서버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던 거죠. 정말 끈질기죠? 자, 이렇게 8일 동안 벌어진 대재앙, 그 피해는 단순히 코드 몇 줄 훔쳐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몰고 왔죠.
피해 규모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기기만 무려 50만 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출된 데이터는요, 압축한 용량만 300GB가 넘어요. 이게 다 뭐였겠어요?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 그러니까 비밀키, 접근 권한, 핵심 소스 코드. 말 그대로 회사의 명주를 쥐고 있는 데이터들이었죠. 그래서 잠재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작은 스타트업부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대기업까지 거의 10,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악성 코드 안에 숨겨진 기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일종의 자폭 기능이었는데요. 만약 감염된 시스템이 이란에 있는 컴퓨터라는 게 확인되면 시간대가 테헤란으로 설정된 경우 그때부터는 데이터 절도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그냥 파괴해버리는 모드로 전환됐어요. 이건 단순한 범죄를 넘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명백한 공격이었던 거죠. 그럼 팀 PCP는 이 훔친 정보들로 뭘 했을까요? 그냥 팔아넘기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이걸로 사업을 했어요. 백스나 랩서스 같은 악명 높은 랜섬웨어 갱단들 있잖아요. 그들이랑 손을 잡고 자신들이 뚫어놓은 기업의 문을 초기 침투 경로로 제공해 준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은 문만 따주고 실제 돈을 뜯어내는 건 전문 갱단에게 맡기는 완벽한 분업 체계를 만든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국 이 사태는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 자체에 3가지 큰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첫째, 언제든 내용물이 바뀔 수 있는 태그를 너무 쉽게 믿었다는 거. 둘째, CI/CD 같은 자동화 시스템에 너무 과도한 고난, 거의 맞는 키를 쥐어줬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도구가 내뱉는 결과만 봤지 그 도구 자체가 안전한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정말 뼈아픈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신뢰는 더 이상 보안 전력이 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신뢰 자체가 가장 큰 취약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아무것도 그냥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즉 절대 신뢰하지 않음의 시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